한 주간의 민심 속속들이 들여다봅니다. 쇼미더 민심입니다. 자, 오늘도 윤희용 센터장, 박영식 시사정치 에디터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쇼미더 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조사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요. 뉴스토마토가 의뢰를 했고요. 지난달 29일부터 30일입니다.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1%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는 게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34.7%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63.5%로 전주 대비 2.4%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인데요. 이 표집 정치 성향은 보수가 312명, 중도가 404명, 진보가 293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같은 기간 조사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저희가 늘 이제 비교해 보시라고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34.7, 61.8 아주 유사하게 나와서 네. 3주 연속 30% 중반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사 기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도광산 세기우산 등재 부분도 있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여야 대치 국면도 굉장히 길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세관수사 무마 의혹이 월요일에 굉장히 크게 좀 떠올랐던 것도 있었고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많이 작용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이 네.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 있을까요? 특별히 이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네. 이제 이전의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사기관마다 약간 좀 다르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인데 이 경우에는 어쨌든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이 응답하는데 그것은 여권 성향, 야권 성향 동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권 성향층도 일정 부분 강하게 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 초반, 중반대 이제 나오는 흐름들이 일관되게 보이고 있고 반면에 정치에 관심도가 좀 낮은 분들도 표집이 많이 되는 전화 면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대개 보게 되면 30% 이하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보시고 굉장히 그것을 결정적인 수치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53.1%가 매우 잘못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50%를 넘어가 버렸네요. 네, 지금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여론에서는 네. 이 수치가 높냐 낮느냐 이제 이것만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긴 하는데 여론에는 이제 그 이면에 스트렝스 강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사점 척도를 모르면 그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네. 단순히 이제 잘한다 못한다 그것은 이제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것이긴 한데요. 또는 찬성 반대. 네.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매우 찬성, 매우 반대, 매우 잘한다, 매우 못한다가 있는 또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 이것을 이제 사지선다 문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것을 봤을 때 매우 못한다 또는 매우 잘한다가 있으면 굉장히 그 여론은 강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죽자사자 반대하는 경우들 네. 그건 다시 되돌리기 힘들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전화 면접 조사든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든 매우 못한다 비율이 상당 부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미세하게 변동은 이제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단기간에 있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예. 여론에는 날씨의 변화도 있지만 기후의 변화도 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날씨의 변화들이에요. 이제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매우 못한다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그러면 약간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가 국민들의 인식에서 기후도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이제 그런 징후를 발견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뭐 시청자분들이 놓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긍정 34.7% 네. 중에 그럼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되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18.1%가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한다가 16.7%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상황인데 긍정 평가는 자
지난 25일 날 민주당이 주도한 최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끝에 결국은 최종 부결되고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 다시 뭐 법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조사를 하나 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 민주당 포함한 야권이 수용해야 될지 말지 요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 네. 민주당 포함한 야권이 과연 이것을 수용해야 되느냐라는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수용해선 안 된다가 46.6%로 확인이 됐고요. 수용해야 한다도 33.9%, 약 13%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모르겠다의 비중도 낮지 않은 편입니다. 19.4%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수용해선 안 된다라는 응답이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일단 대부분 지역에서 다 수용해서 안 된다라는 의견이 일단 우세한 상황이고요. 일부 야권 지지층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은 뭐 이제 60대 이상 정도가 수용해야 된다는 답변이 우세한 상황인데 요건 이제 좀 그 특검법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그렇죠. 보면 복잡하고 의견들이 네. 굉장히 좀 갈려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또 인식을 못했을 가능성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요 네. 조사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어려운 거예요. 문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응답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몇 번 꼰 거거든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수능 문제로 하자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제안한 것인데 네. 그것을 이제 야당이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권 층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 자체도 사실은 찬성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네. 이런가 여권 성향층이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야권은 특검은 찬성하는데 여당 대표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이것이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중학교 한 1, 2학년생들이 듣고 직관적으로 캐치를 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도 꼬아놨다고 해야 되겠죠. 좀 수준 높은 것을 아마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한 상황이긴 할 텐데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높아요. 네. 근데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도 36.8%.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야당이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44.1%. 예. 그러니까 뭐 높아요. 근데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도 36.8%니까 높은 차이가 편이에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권 성향층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여권 성향층, 야권 성향층 등이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황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응답자들 또는 국민들 또는 지지층들이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거 정리하고 응답을 표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정당에 에서 일관되게 시그널을 그 지지층한테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시그널을 분명하게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친윤 세력이라고 할까요? 주류에서도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흐름들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야권 층에서도 이것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아직 정리가 충분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응답자들 또는 각 여당, 야당 지지층들이 약간 혼선을 아직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갈래가 분명히 터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결과가 이제 무응답도 많고 또 명쾌하게 여야가 갈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좀 난이도가 있다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공약을 했었어요. 제3자 추천 특검법. 글쎄요. 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상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법 야당에 올려놓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또 100명, 200명 안 돼가지고 또 폐기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아주 지리한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 느낄 것 같은데 결국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동 할까요? 글쎄 저는 이제 뭐 야당하기 나름인 것도 예. 있고요. 당연히 한동훈 대표의 뭐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문제이긴 할 텐데 한동훈 대표가 결국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게끔 만드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이후에 아마 한동훈 표 특검안을 빨리 내놓으라고
범야권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공언을 하는 순간 좀 더 가시화가 될 거라고 보고 뭐 앞서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그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서 핵심 관계자 2명 정도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 2명 정도의 인터뷰를 내보냈거든요. 민주당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다. 대법원장 추천보다는 대한변협 추천을 열어놓고 협상해야 된다. 일단 한동훈 대표 안을 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온 걸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이 보도는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동아일보 쪽에 흘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심을 또 고려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까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네.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택한 것 같은데 특검 협상의 필요성은 저는 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전반적으로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좀 피로도가 쌓여가 있는 그렇죠. 것 같고 계속 결국 저는 반복되니까. 정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를 지금 못 내고 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2번이나 거부권을 쓴 건 대통령 잘못이 맞고 다만 결론을 못 낸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공동 책임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해법으로는 야당 쪽에서는 일단 제3특검법안을 빨리 내달라고 얘기하면서 여당의 자중질환을 좀 꿰내어보는 이제 그런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3자 특검 만약에 여당이 제안하면 야당이 수용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 했다고 했지만 전문가시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그걸 받지 않으면 네.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방법이 때문에 없다. 왜냐하면 네. 계속 이제 뭐 부결되는 것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또 선택해서 약간 또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받는 방향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 제안을 한다면. 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 제3자 특검법을 먼저 단기간에 발의할지에 대해서는 이게 의문인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바로 하지는 못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야당이 3자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야당 측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야당이 제안하면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받는 방식. 근데 받아라라고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 안에 다른 디테일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지연을 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 공방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특검 문제는 굉장히 그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핵심 이슈가 이미 되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당심을 보건대 뭐랄까 민주당이나 여권 쪽에서 그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열혈 당원들이 굉장히 불편한 기류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이후에 아마 시기적으로 이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윤희용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그렇게 먼저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그 우려가 좀 있고 저는 뭐 이제 옆에 법조인이 계십니다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안은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이거를 특검을 추천하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좀 위배가 된다.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게 아니고도 이제 대한변협은 열려 있다고 보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단 대한변협에서 한 3명을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을 택하고 그리고 저기 국민의힘에서도 2명을 같이 택하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2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중복되는 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을 이제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하게끔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여러 이제 시나리오들을 좀 검토 중인 것 같은데 해법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당과 야당의 이제 주장을 각각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슈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것이죠. 여론의 변동이 폭이 커지지 않거든요. 원래는 사실 이 사안은 6대 3 정도로 그랬죠. 특검법 찬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안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여당에서 안 받을 수 없는 것이긴 하거든요. 이 정도의 여론이라고 한다면. 근데 워낙 이제 대통령실 반대가 크기 때문에 지금 쭉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여론을 좀 더 찬성 기류를 강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색깔을 최대한 빼는 게 사실은 이런 흐름에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정치적 색깔이 강해지는 사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게 여론의 어떤 큰 변화가 되기는 이제 힘든 상황이고 각각의 입장을 가진 정치적 사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과거에는 야당에서 이런 사안을 놓고 그냥 강하게 조건을 걸어버리는 방식밖에는 사실은 이제 없는 거예요. 조건을 뭐 가령 이제 국감이 왔을 때 아니면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부분에서 이 부분 하지 않으면 무슨 보이콧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특검법들을 이제 야당에서 관철시키고 단식도 한 부분이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단순히 공방에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명쾌하게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하기가 네. 쉽지는 않은 그런 뭐 상황입니다. 짧게만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이라고 지금 보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사안의 성격을 두고 봤을 때 네. 사실은 야당 쪽에서 추천한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저는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보거든요. 당연한 근데 거죠.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대통령이 일단 절대 특검법을 받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놓고 생각한다면 이 물꼬를 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쨌든 이 신임 여당 대표와 협상하는 길을 일단 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차기 지도자로 적합한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박인식 에디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2.7%,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3.4%, 조국 혁신당 대표가 7.5%, 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4.4%고요. 다른 인물이 좋겠다가 8.1, 여기도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8.1. 예, 잘 모르겠다가 3.9%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조국 혁신당 지지층에서는요, 이게 제일 지금 이 조사에서는 특이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지도자로 더 적합하다라는 답변이 그렇군요. 우세하거든요. 그 조국 혁신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국 대표가 35.1%, 이재명 대표가 54.5%로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더 높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특이한데 뭐 좀 근데 살펴볼 이제 점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약간 오해가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조사는 아마도 이제 주요한 정당의 당 대표만 네. 선택지로 놓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차기 지도자 조사인 경우에 다른 경우에는 주요하게 우리가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뭐 5명, 7명, 10명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주요한 4개 정당의 당 대표라는 점을 네. 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거기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높게 나왔고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85.3%가 이재명 대표를 뭐 역시, 선택하는 예. 흐름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0.8%, 80% 이상 한동훈 대표를 선택하는 흐름들이 이제 있어서 그래서 많이 이제 사실은 전당대회 지나고 며칠 이제 지난 상황이긴 한데 조금씩 뭐 약간 결집도를 회복해 나가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어쨌든 정당에서 그 지지층의 어떤 한 명의 인물로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 그 결집도라고 부르는데 아직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의 결집도가 더 높은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 보수층에서는 60.1%가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진보 성향층에서는 72.7%가 이재명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또 차기 지도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보수층에서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결집도보다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 진보 성향층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결집도가 다소간 수치상은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도층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민주당 지지층 또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의 이제 한쪽으로 탁 몰려 있다고 네. 봐야 되는데 뭐 박인식 에디터 먼저 중도층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 주시죠.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는 적합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41.7%였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28.9%. 약간 중도층도 한 10% 포인트 예.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이 더 기울어져 앞서네요.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막 출범한 한동훈 체제에서는 어떻게 이제 중도층들, 보수층들은 이제 그 정당에 대해서 네. 급격하게 사실은 이제 빨리 마음을 실어주는 흐름들이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 중도층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제 좀 중도층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도 이제 한동훈 체제의 좀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도광산 유네스코 지정 문제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일 관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족 여부 이걸 물어봤는데요. 박희시 에디터. 예. 만족 여부. 예. 요것도 좀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에 만족하느냐? 괜찮냐 안 괜찮냐? 이 뉴스 토마토밖에 할 수 이거 좀 하기 어려워요. 예. 사실은. 어느 여론조사도 하지 않는 네.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족한다가 32.1%인데요. 만족하지 못한다의 비율이 높습니다. 57%고요. 잘 네. 모르겠다가 10.8%인데요. 이게 이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전반적인 일본하고 관계, 한일 그렇습니다. 관계. 한일 외교, 그러니까 한일 관계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를 물어봤다라는 네. 조사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국정 운영 긍정층에서 네. 출범 후에 한일 관계에 만족했다는 답변이 79.2%로 조사가 돼서 굉장히 높은데 네. 이 반대로 국정 운영 부정층 있지 않습니까? 똑같네요. 근데 이쪽에서는 한일 관계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몇 답변이 퍼센트입니까? 86.1%로 높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와 좀 비교해서 보시면 거의 좋을 것 같이 같아요. 간다고 봐야 맞습니다. 되네요. 57대 32. 지금 국정운영 지지 평가도 60대 한 36대 3 정도 되잖아요. 네. 비슷하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뭐 대외 관계로 사실은 그 정부를 평가하는 경우도 네. 아주 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 한일 관계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는 젊은층 등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인식이 과거에 바라보는 것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과거처럼 일본을 터부시하고 이제 뭐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들은 잘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과거보다 줄어든 건 맞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 이슈는 여전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정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기류도 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가 93.8.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전부죠.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2.9%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대다수가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근데 거잖아요. 어쨌든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 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기류가 있는 것인데 아. 야권 성향층, 진보 성향층에서는 이 부정적 기류가 매우 강하고요. 진보 성향층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는 83.7%니까 그리고 중도 성향층에서는 또 60%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 기류가 이제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결과가 이렇게 6대 3 정도로 이제 부정적 기류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가 두고두고 사실은 대통령 이제 평가 국정 보면은 잘하고 있다, 네. 못하고 있다라는 게 상위에 있는 게 둘 다 외교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교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보수 성향층이 있는 반면 야권 성향층, 중도 성향층에서는 대통령의 외교 이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중도층 등에서 이제 이 문제도 워낙 강해서 지금 사도광산 이 문제가 하나 이제 더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은 요런 흐름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지층에 따라 가지고 같은 이슈인데도 한쪽에서는 너무 잘한다, 괜찮다. 한쪽에서 너무 못한다, 큰일 났다. 특히 지금 사도광산 관련해서 이거 강제 동원을 우리 외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얘기도 못했고 결국은 등재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은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너무 아쉽죠. 네. 아쉽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굳이 이 미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군함도 때 그래도 강제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당시 일본 측의 동의를 받고 우리가 수용을 해줬는데 그때 네.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심지어 그런 강제성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나 어. 이 일본 측의 어떤 언급도 없이 우리가 그냥 수용해 준 격이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그 조선인들의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에 대해서
어떤 뭐 기념비라고 하나요? 어떤 전시실 정도 하나 만들어주는 것으로 강제성이 인정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본에서도 나온 언론 보도나 특히 이제 뭐 극우 언론인 산케이 신문이나 특히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보더라도 이미 지금 우리 쪽에서는 아무 비판이나 어떤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그냥 지나쳐버린 거라서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라고 좋게 바라보는 분들께서도 이 대목은 좀 심각하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어찌됐든 뭐 위안부의 어떤 강제성 여부라든지 특히 이제 이 광산 노동에 대한 강제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역사이고 과거에 대한 문제를 정립해가는 단계인데 네. 우리 정부가 이걸 너무 손 놔버린 것은 아닌지 너무 아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를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좀 좋지 않게 보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고요. 윤영 센터장님, 네. 이번 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이 35.9%로 지난주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았는데 예. 이번 주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도 뭐 어허. 원래 정당 지지율 지표는 이제 자주 변하는 것이 아닌 것인데 예. 다소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끝난 효과, 약간 진정되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이제 시작되는 측면들, 그래서 이제 각 지역 순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사들도 이루어지고 하는 상황들이 반영되면서 일정 정치 관심도가 높은 지지층들이 저희 말로 이제 좀 활성화되는 효과들 네. 반영이 되면서 전당대회 효과, 전당대회가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효과, 그리고 진정된 효과, 이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뀐 이유가 그거네요. 네. 저번에는 지난주는 국민의힘이 5%포인트 앞섰는데 이번 네. 주는 민주당이 4%포인트 앞서는데 그 자체가 전당대회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런 컨벤션 비슷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주셨는데 저는 눈에 띄는 게 조국 혁신당 오랜만에 10%의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큰 차이는 같다고 봅니까? 큰 차이는 느끼지 네. 못하는 것 같다고 같은데 보시는 거군요. 한 1.6% 상승한 네. 결과고요. 요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아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끝이 네. 났고 이제 민주당 쪽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좀 시끌시끌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름다운 경쟁이라기보다는 좀 소모적인 경쟁으로 보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이제 같은 범야권으로 묶어서 보시는 분들 중에 민주당 전당대회 모습을 보고 살짝이나마 좀 실망했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마음을 일부 돌린 거고 시기적으로 살짝 돌렸을 뿐이지 큰 이제 변동이 없는 시라고. 사실은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합치면 50% 육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39.99 10%니까. 근데 저는 막 이게 두 정당의 어떤 지지 그 그룹이 완전 차이가 있나 이건 좀 저는 좀 사실 의문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계속 변동폭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지금 상황에서 약간 올라가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돼요. 네, 8.4에서 10%니까 네.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됐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뭐 미디어에서는 좀 의미 부여를 하는 시각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오차범위 내에서 변화니까 이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계속해서 조국 혁신당은 그 이전부터 뭐 10% 내외에 그렇죠. 이것을 이제 유지해 오고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이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후에 그렇죠. 이제 국감 국면에서 조국 혁신당이 얼마나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느냐 이런 여부가 이후에 이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변화에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 추이에서 앞서 말씀 주실 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민주당은 전당대회 또 중이고 이제 이런 대목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짚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지금 국회 상임위별로 야당이 이제 뭐 여당을 상대로 공박을 뭐 이제 청문회 같은 거. 그렇죠. 뭐 네. 공세적이고 게다가 나온 핵심 증인들한테도 공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일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조국 혁신당 의원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컨벤션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활동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증인들에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짚고 있다라는 대목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야권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청문회 효과나 어떤 긴급 현안질이 전체 회의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각인된 부분도 어쨌든 아하. 우리가 좀 포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치 효능감이 그러죠. 내가 뽑았는데 저 의원들이 얼마큼 잘하느냐, 막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민심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박영식 리서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